무시무시한 음악이 깔리고 있습니다. 네, 무슨 음악인지 아시죠? 네, 여기 모이신 분들 궁금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2022년 시크릿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사실 성공하려면 이 기업의 방향성, CEO의 방향성, 모든 플랜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꼭 알아야 할 정보. 네, 시크릿의 최고 리더 신종면 스포너님과 함께 오늘 2022년에 준비된 비전의 정보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너님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네, 우리 신종면 스포너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신종면 스포너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라운 로얄 에이전트 신종면입니다. 네, 뭐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준비한 게 많긴 해요.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나름 준비를 했고요. 다만 이제 저도 안 해본 내용들이 오늘 강의되는 거라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최대한 뭐 시간을 신경 안 쓰고 그냥 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많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크릿의 비전, 2022년 시크릿의 비전. 우리 비전이란 말 내통막힌 많이 써요. 저는 해마다 이제 또 비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정말 좀 비전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그런 해인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로 몇 년간은 그런 얘기 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올해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전을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미래를 생각해요. 비전하면 다가올 것들을 생각하죠. 근데 이 비전의 출발은 현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들이죠. 자, 그리고 이 순간들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다라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보려고 하고 미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려고 하면 사실 현재와 과거가 다 연결돼야 돼요. 오늘은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한테 또 와닿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책이 있죠.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몇 번 읽었어요, 이걸. 여기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의 트렌드, 특히 코리아의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 내용들이 우리 비즈니스하고 상당히 연관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책에 대한 내용만 얘기해도 저는 여러분들하고 한 3-4시간도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못하고요. 제가 제일 사실은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들을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 중에는 이제 이 나노 사회와 머니러쉬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또 오지영 사님도 강의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오늘 왜 우리의 비즈니스를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제가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노라는 단위가 어떤 단위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사실은 되게 작을 거야. 뭐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데 정확한 건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10억 분의 1을 뜻하는 접두사입니다. 원자나 분자 단위를 측정할 때 쓰는 단위.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작은 건데 제가 이거 좀 없애고 화면 보이는 네, 됐다. 자, 이 나노라는 단위가 그렇게 작은데요. 사회가 나노화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모래알처럼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예전 전통적인 공동체의 가치가 있죠.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살았던 그런 가치가 이제는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면서 고립되는 현상들을 나노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노 사회가 이 아까 트렌드의 모든 것들의 시작점입니다. 이 나노 사회에서 시작돼서 이 트렌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첫 번째 챕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공동체가 개인으로 조각조각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미세한 존재로 분해돼서 서로 이름조차 모른 채 고립돼 섬이 되어가는 현상. 자,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게 주인이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데로 가야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MZ세대의 커뮤니티에서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말들이에요. 저희 세대, 아마 여러분도 뭐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어디 가면 저를 알아봐 주는 게 정말 우리는 대우받는다고 생각했죠. 내가 좀 뭔가 인정받고 VIP로 느껴지고. 근데 이제 MZ세대들은 개인의 존재를 익명화시키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전통적인 소통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요즘 MZ세대는 전화하는 거 싫어해요. 다 카톡하고요. 이렇게 다 모바일로 소통해요. 저는 아직도 전화가 편해요. 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 목소리를 들어야지 이해할 것 같은데요. MZ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의 소통에 익숙하지 않고 그걸 불편해해요. 자, 이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우리는 불편하다고 느꼈는데요. 의외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직장인 1,549명 중 48.1%가 오히려 사회적 거리를 만족합니다. 특히 30대 51.8% 만족. 응답의 1위는요. 불필요한 직장 회식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참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 1인 가구의 수는 이제 664만 3,354가구, 전체 가구 중에 30%가 넘어갔습니다. 더 빠르게 더 넘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이런 나노사회의 특징은 예전에 전통적인 집단의 정체성 있죠. 우리 뭐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걸로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취향과 개인의 욕구를 우선시해서 만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요즘 신조어가 있어요. 태그니티. 책에도 나오니까 아실 건데 해시태그와 커뮤니티의 합성어입니다. 해시태그는 취향을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이런 걸 소통할 때 해시태그들을 달잖아요. 그 해시태그로 만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해시태그에 이런 개인의 어떤 취향을 우선해서 만들어지는 커뮤니티. 이게 태그니티라고 합니다. 자, 취향으로 뭉쳐진 집단은 선호하는 정보를 주고받죠. 그래서 자기 확증적 성향이 강해지고 요즘은 또 이런 미디어에서 추천 알고리즘이 많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유튜브 보다 보면 내가 보던 것만 보게 되고 내가 쇼핑하던 것만 쇼핑하게 되고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키죠. 자, 나노 사회에 큰 세 가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트렌드가 미세화돼요. 예전에는요. 저희 때는 이게 자꾸 라떼는인데요. 이 얼굴을 좀 보고 싶다. 제가 이 노트북으로 하니까 예, 화면을 줄여놨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나. 예. 그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그 왜 노점에서 나오는 노래들이 있었어요. 막 음반도 팔고요. 전국이 다 똑같았어요. 예, 그쵸? TV 채널 3개, 4개 있고요. 그때는 트렌드라는 게 그냥 전국이 공유하고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공유하는 시대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트로트만 듣는 세대가 있고요. 예, 팝만 듣는 세대가 있고 힙합만 듣는 세대가 있죠. 이 트렌드가 이렇게 정말 미세화될 수 이게 뭐 모바일, 이게 스마트폰의 이제 현상이기도 하지만요. 이런 트렌드가 미세화되기 때문에 결국 산업도 세분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1인 가구가 커지고 산업이 이렇게 트렌드가 미세화되면서 이런 산업도 세분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2021년에는 이 저기 뭐죠? 우리가 편의점 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편의점 3사의 매출이 우리 대형 마트를 앞질렀습니다. 1인 가구의 임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는 이제 쿠팡이나 우리 마켓컬리를 통해서 이렇게 초단기 배송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요. 그게 너무 편하고 합리적이라는 거에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요. 굳이 나가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배달하는 산업들 이렇게 나노 사회에 맞는 산업들이 생겨나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노동이 파편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노동이 파편화된다. 자, 이제 성공과 실패가 각자의 몫이 되니까 지나친 성취와 경쟁이 생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짧은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자, 그러면서 이제 평생 살아진 직장 대신 자신의 노동력에 의지하는 플랫폼 노동자. 사실 이거 그냥 어찌 보면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우리 뭐 그런 프리랜서들인데요. 뭐가 다르냐? 예전 프리랜서랑 다른 점 하나입니다.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예요. 요즘 막 생겨난 플랫폼을 활용한 노동자들을 기그워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플랫폼을 활용해서 뭐 대리운전 같은 것들을 하고 배달을 하고 예전에는 그게 플랫폼이 없을 때는 그냥 어떤 특정한 프리랜서만 있다면 이제 누구나 쉽게 플랫폼에 접속해서 그렇게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개인의 생존 전략이 치열해지고 결국 이거는 엔잡러
다음번에 얘기할 머니러시로 이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아직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는 세대인데요. 지금의 MZ세대들은 완벽히 이 사회를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 자, 이제 머니러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나노 사회가 우리 사회를 또다시 어떻게 변화시켰냐면요. 머니러시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19세기 미국 서부에서 금강이 발견돼서 사람들이 막 서부로 몰려갔죠. 그걸 골드러시라고 불렀죠. 그 골드러시에 빗대서 현재 우리가 수입을 다변화하고 극대화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막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머니러시라고 해요. 예전에는 그게 돈을 추구한다는 게 좀 세속적이고 조금 이렇게 뭔가 조금 우리가 드러내면 좀 부끄럽고 좀 비판받고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장려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머니러시.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이 들어 가장 필요한 5가지가 뭘까요? 채팅 한번 써줘 보세요. 나이 들어서 가장 필요한 5가지. 자, 맞추시면 선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돈, 네, 건강, 친구, 가족, 예, 뭐 딸, 예,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자, 시간이 없어 와이프. 이건 예, 뭐 남편은 안 나오고 와이프 나오네요. 예. 자, 정답이 없네요. 자,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돈, 현금, 머니, 캐시, 금전입니다. 예, 나이 들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예. 이거 있으면요, 친구 생기고요, 건강 생기고요, 다 생깁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한테는 이제 돈이라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합니다. 자, 머니러시는 파이프라인 구축을 통해서 수입의 다각화에 초점을 맞추죠. 대표적으로 2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엔잡러와 레버리지 투자 양분되죠. 자, 소비 지출의 기대는 높아지고요. 은퇴 후에 대한 대비. 자, 각종 SNS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봐요. 소비의 중거점이 올라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 잘 사는 사람만 보여요. 우리 눈에는 다 행복해 보이고. 물론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지만 우린 거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남을 의식하잖아요. 나도 멋지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자, 38.5%는 본업 외에 알바 등 부업을 하고 있는 엔잡러입니다. 이미. 직장인의 엔잡 트렌드의 3가지는 재능 거래, 뭐 본인의 능력들을 거래하는 거죠. 배달, 배송 아르바이트, 오픈마켓들을 많이 활용하고요. 이제 앱테크의 전성시대가 돼가고 있죠. 자, 머니러시, 골드러시 시대 가장 큰 성공자들, 그곳에 몰려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금캐로 온 사람들이 가장 큰 성공자들이 아니고요. 금캐로 온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당시에도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금을 캐는 도구를 독점 판매한 사람이 있었어요. 세무의 브레넌. 자,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이런 사람이 도구를 독점 판매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도구 없으면 못하니까요. 금강 안에 광부를 실어 날르는 철도 플랫폼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번 사람. 그리고 우리도 아는 사람이에요. 금을 캐는 광부들이 입는 질긴 청바지를 만들어 팔았던 리바이 스트라우스. 리바이스입니다, 이게. 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금 캐는 사람들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겠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성공자가 됐다라는 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자, 조각난 나노 사회에서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앙터프리너십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자, 이게 뭐 프랑스어로 발음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새로운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 새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가 정신. 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자, 기업가 정신을 키워야 돼. 이거 어떻게 만들 거예요? 자, 이제 공부하면 될까요? 예,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여러분한테 상당히 큰 기회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여기서 보고 배울 수 있고요. 훌륭한 성공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저는 우리 지금 현재 사회를 이런 사회라고 말하고 싶어요.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각자 도생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어찌 보면 참 냉정하고 참 쓸쓸하기도 하고요. 외롭고 무서운 사회입니다. 자,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한테 시크릿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이제 시크릿의 과거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